토트넘의 판매 능력 부족이 토마스 프랭크 형신에 가로막는 이유. 팔리가 있나? 아, 비수마 말하는 건가 이거? 히샬은 어차피 씨발 나 같아도 안 쓸 것 같은데. 어쨌든 비수마 정도? 이거 1년 남았죠 얘. 계약 4년밖에 안 했더만. 생각보다 짧아갖고 이번에 나가야 되긴 하잖아. 로메로는 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얘 스페인 갈 때 세금으로 1200만 유로 붙어버리니까 알레티 쪽에서 도망갔잖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솔직히 선수 영입하는데 1200만 유로 어떻게 내. 그래서 얘는 그냥 사실상 못 파는 거고요. 알레티가 호응을 안 할 거야. 트럼프식 관세 맨키로다가 졸라 세게 붙어갖고 수수료 이거 안 되고. 비수마 지금 파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할 텐데 얘랑 뭐 지금 팔 애들 뭐 히샬리송도 있고 들어가신 처분은 애초에 지금 할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벤탄쿠르도 팔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미들 중에 한번 싹 갈아엎는 게 좋긴 한데 문제는 또 매물이 없어갖고 지금 토트넘 최선으로 뜨는 삼선 보강 라인업이 팔리냐거든요. 팔리냐 임대 정도? 팔리냐 데려오기에는 또 리스크도 크고 그리고 저것도 있어. 팔리냐가 이제 몸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바이언 약간 찍먹한 애들 다 특징인데 그래서 김민재도 이번 이적 시장에서 실제로 얘기 잘 안 나온 이유가 그것도 그거고요. 나이는 많은데 주급은 높아. 이게 당연한 거긴 한데 매물로 나왔을 땐 당연히 메리트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선수가 그 전성기 기량 그대로 졸라 잘하는 거 아니면? 근데 토트넘이 지금 뭐 팔리냐 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나 어쩔 수가 없어. 지금 PL 정상급 수병 미드필더 찍어봤던 애라서 그래도 걔 말고 노릴 애가 없어. 근데 걔를 완전 영입해서 데려오기에는 너무 호구들이 될 거고. 이게 지금 토트넘 2019년 챔피언스리그 스쿼드라는데 1100만 파운드 알더웨이럴트, 300만 파운드 시소코, 자유계약 요리스, 자유계약 베르통원, 자유계약 알리. 야, 이런 것만 보면 진짜 무슨 고열까지 다 빨아먹었네? 다 빨아먹고 그냥 헐값에 처분한 느낌이잖아. 트리피어도 좀 싸게 팔았고 이때. 로즈는 망했고 윙크스 싸게 팔았지. 1년 남았나 했잖아. 해리케인은 개 잘 팔았고 에릭센 이거 1년 남았을 시점에 여름 이적 시장 때 좀 억지로 버팅기다가 2,300만 파운드 팔았고 겨울에 손흥민 남았는데 가격봉을 제대로 뽑은 게 케인 말고 없긴 하다. 그나마 트리피어 정도? 트리피어 에릭센 이쪽? 델리알리 시장 가치 얼마인지 아세요? 1,500원 막 이랬어 얘 진짜 잘 나갈 때. 이런 거 보면 아쉽지. 토트넘 챔피언스 리그 파이널 진출한 시점 이후로 지금 제일 많이 번 팀이 나와 있죠? 9억 6,600만 파운드냐 이게? 맞네? 존나, 야, 와, 진짜 지린다. 맨시티 6억 파운드 이건 뭐 그럴 수 있고 브라이튼 이거는 카이세도가 제 생각에는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죠. 1억 파운드 조금 넘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울브스는 5억 파운드네. 얘는 왜 이렇게 비싸지? 후백네베스랑 쿠냐가 그렇게 컸나? 아스톤빌라 4억 파운드. 와, 토트넘하고 메뉴가 진짜 판매 실적 너무 안 좋다 그죠? 아스날도 그렇네. 아스날이 은근 판매 못하기로 존나 유명하긴 해요. 얘네 판매 개 못하긴 해. 사실 또 빅클럽이 판매 수익이 좋아서 막 큰 의미가 있진 않은데 요즘 장부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게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그냥 잘하는 애들 비싸게 사오고 걔네 써먹을 때까지 다 뽑아 먹다가 그냥 헐값에 보내도 성적으로 수익에 관한 그 충족을 해냈으니까 큰 상관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장부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파는 게 좋긴 한데 여기서 토트넘의 입지가 매우 낮다라는 텔레그래프의 분석이 나왔고요. 토트넘이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는 능력은 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가지 주요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 선수들에게 비현실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심지어 팬들에겐 처음에 인기가 없을지라도 선수들이 현금화할 최적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이제 레비를 비롯한 토트넘의 보드진들이 취하는 스탠스가 잘못됐다는 뜻이고 현금화할 최적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파악하지 못해서 제대로 못 팔았던 게 난 그게 에릭센이라 생각하거든요. 윙크스랑 이 두 명 정도? 이게 진짜 좀 치명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뭐 베르통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FA를 보낼만 했어. 그냥 끝까지 잘하고 나갔으니까. 알더베르트도 마찬가지고 시소코 같은 경우에 너무 처망했죠. 트리피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나마 뭐 타이밍 괜찮게 자꾸 팔았다고 치고 알리는 이거 진짜 무슨 그냥 저거 그거지 그냥 자연재해라 해야 되나? 나오는 현상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고 로즈 같은 경우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역설적으로 해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잘 팔았죠. 타이밍 자체를 기가 막히게 파악을 했지. 뽑아먹을 수 있는 알맹이는 다 먹고 나서 딱 버린 거라서 1년 남겼을 때 해리케인 너무 잘 팔았고 프리시즌 투어 후 손흥민이 떠난다면 토트넘과 함께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은 손흥민에게 적절한 끝이 될 것. 멜로의 사견으로 봤을 때는 지금 토트넘은 손흥민을 팔아야 되는 적절한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문장 뉘앙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을 했잖아. 현금화할 최적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토트넘이라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을 이어나갔다는 거는 지금이 토트넘이 손흥민을 팔 적절한 시기라는 뜻이겠죠. 나도 동의합니다. 이거는. 감정을 다루지 않는 데이터 전문가들은 2년 전이 현금화할 시기였다는 수치를 지적할 수도 있다. 아, 이거 자체도 이미 늦은 걸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건가? 2년 전이면 언제지? 2023년 2-2-3 때 손흥민 그때 아나골절에다가 탈장하고 뛰어갖고 폼 완전 나락갔을 때잖아. 그때 팔았어야 됐다. 23년도면은 그때가 좋았을 수도 있는 게 그때 사우디가 한창 그 유럽 쪽에 빅사이닝 막막 지를 때거든요. 첼시 팬들은 진짜 정확하게 기억할걸? 그때가 사우디가 그 호날두 영입하고 나서 지들 자신감 붙어갖고 이 시장에 대한 이 가치를 좀 높게 산정을 해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갈 시기인데 그래서 그때 막 그냥 온갖
바보 병신들 다 팔았어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맛이 제대로 간 파비뉴 비싼 값에 팔고 막 그랬잖아. 그런 거 보면은 뭐 토트넘 또한 당시에 뭐 손흥민을 그때 보냈을 수도 있긴 했겠죠. 당시 손흥민이면은 가격 진짜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한 6천만 파운드 받았을 것 같아.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이번 여름 스퍼스에서 고액 이적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일단 구단은 지금 일단 지킨 상태고요. 근데 이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금 문제가 큽니다. 로메로는 계약 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고 새로운 계약이 합의되지 않으면 그의 미래나 토트넘이 얼마나 오랫동안 강경하게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시한폭탄이 남아있다. 월드컵 위너한테 만족될 만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기준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어도 주전을 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을 텐데 나는 얘 그럴 만한 어빌 된다고 보거든요. 첼시 팬이라서 얘 존나 싫어하긴 하는데 싫어하더라도 실력은 인정할 만하니까. 근데 이런 애가 지금 토트넘에서 있어갖고 만족되는 충족치보다 당연히 나갔을 때 오는 충족치가 더 높을 수밖에 없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시한폭탄이라는 의미가 이번 여름 로메로가 스퍼스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식통은 구단이 그를 장기 계약으로 묶어둘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비관적이고 2027년에 그가 자유계약으로 떠날 수 있는 최악의 신호를 열어줄 것. 야 근데 이거 좀 소신발언하자면 멜로 너무 저주를 하는데 야, 토트넘에 관해서 진짜 너무 안 좋게 본다. 되게 비관적이긴 하네. 근데 첼시 쪽에서도 기사를 쓸 때 좀 비관적인 편이긴 했거든요. 되게 냉정하게 진짜 정말 효율값을 잘 뽑아냈다 하면 칭찬을 해주는데 그 칭찬마저도 그렇게 막 극찬까지 이어가진 않고 그냥 괜찮았다 좋았다 이 정도가 끝이고 지금 여기서 토트넘 기사를 쓰는 이 뉘앙스만 보더라도 감정적인 뭐 분석은 아닐 수도 있긴 하겠다만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네 전체적으로. 스타 선수들을 새로운 장기 계약으로 묶어둔 것은 2021년 손흥민 이후 처음인 상황. 일부는 이것이 구단의 최고 선수들이 자신의 미래를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 맡기는 대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유일한 이적 기회라고 알고 있기 때문 레비 회장에게 이 선택권을 맡기는 것보다 계약 기간에 관해서 희망을 찾는 게 훨씬 좋을 거기 때문에 로메로 또한 이 각을 보고 있을 거라는 게 멜로의 사견인 거네. 결론 같은 경우에는 레비 회장이 이번 여름 이내로 로메로의 재계약을 반드시 따내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계약 만료가 1년이 남는 순간 토트넘 쪽에서 이 계약에 관한 통제권을 상실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팩트로 좀 까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뉘앙스가 좀 부정적인 칼럼이네요. 재밌긴 하네. 이걸 못해서 이적 시장에서 라이벌들에게 뒤처지게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네요. 냉정하게 빅6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클럽은 여기긴 하니까 나도 여러 번 인정하는 부분이고 여러 번 말하긴 했지만 그 요인이 이 판매 수익과 직결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또 직관적이진 못한 게 절대적이지도 않은 게 아스날 보면은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 빅클럽들은 리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긴 해요. 리버풀도 사실 보면 아스톤빌라랑 울브스랑 브라이턴보다 리셀 낮은데도 불구하고 좀 잘 랭크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돈나루마는 PSG를 떠날 생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번 여름을 뜻하는 게 아닐까? 진짜 PSG를 떠날 생각이 없으면 재계약을 박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재계약을 안 하잖아요. 해야 씨발 뭐 남든가 말든가 하는 그 의지가 완전 피력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떠날 생각만 없다? 이번 여름을 뜻하는 거겠지 재계약을 안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두 번이 어렵습니까? 첫 번째가 어려운 거야. 얘 이미 해봤어요 자게런. 밀란에서 온갖 욕을 다 처먹으면서까지 자게런으로 나아가고 PSG로 간 애가 얘야. 안 될 거 없고요. 지금 계약 기간 1년 남았어. 그리고 지금 쿠르투아가 재계약을 해서 그렇지 약간 그게 좀 가능성이 줄어들긴 했는데 난 아직도 돈나루마가 FA로 나오면 레알이 반드시 채갈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도 열려있긴 해. 왜냐면 지금 그 B클럽 중에서 키퍼가 1년 뒤에 나갈 수 있는 팀들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해봤을 때 바르샤는 조한 그르시아가 왔으니까 배제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디그리그리오가 있으니까 배제한다고 치고 인텔은 이제 안전모 내보낼 거고 바이언 같은 경우엔 노이어 나가겠죠?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메뉴도 이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에데르송을 쓰고 난 다음에 계약 1년 남았으니까 FA를 보내고 얘를 교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네 팀이죠? 이에 더불어서 마마르다슈빌리가 반드시 리버풀에서 성공할 거냐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되게 많아요 이 클럽들. 게다가 솔직히 키퍼가 부족하다 그래서 돈나루마를 긁냐? FA인데? 아니야. 1번 키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키퍼에 만족이 안 돼. 그럼 다 긁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 그래서 얘는 높은 확률로 지금 자유계약을 노려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첼시도 내년에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산체스가 그대로 리그 성적 박으면 에스타방을 위한 첼시의 계획 니자르 킨셀라 데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PSG, 레알 마드리드, 바르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등의 유수의 클럽들을 제끼고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 첼시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와 함께 첫 시즌부터 상당한 역할을 제안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에스타방도 깡 좋긴 하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브라질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수가 출전 시간을 많이 제공받아야 되는데 첼시에 와가지고 임대를 보내달라고 때를 쓸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첼시에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출전 시간 확보를 첼시에서 따냈다는 거잖아. 깡 좋긴 하네. 나 같으면은 파우메이라스에서 1년 더 뛰고 넘어갔어. 그래야 월드컵을 갈 수 있을까 말까 하긴 해. 왜냐면 솔직히 얘가 나는 안토니보다 더 나은 매물인지는 아직은 모르겠거든요. 당장 실력으로 봤을 때 안토니 라리가에서
지금 수준급 자원이었는데 걔를 밀어내고 라이트윙 슬롯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막 그런 확신을 하긴 힘들거든. 근데 그 깡이 있는 거잖아. 이게 집 아직도 없어요? 런던 및 인근 지역의 거주지를 찾기 위해 일찍 도착할 예정이다. 첼시는 그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에스타방 영어를 하지 못한다. 못하는 것 같긴 하더라. 마레스카가 일단 언어 여러 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없을 거고, 포르투갈어랑 스페인어를 섞어서 소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도 두 개의 국어는 할 줄 아네. 에스타방은 술을 안 마시고 성격도 차분한 편이라서 영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가족이랑 다 같이 런던에 거주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향수병 이슈는 좀 안 걸리긴 하겠다, 그죠? 텔레그래프 멜로, 첼시는 가르나초에 대한 신원 조사를 한 후에 이 선수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아, 근데 얘 얘기 한창 나왔을 때는 은근 인성 논란 없었을 시점이라서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없다기보단 적었죠, 그 우려가. 근데 이적설 한창 뜨고 나서 좀 지났을 때 갑자기 아스톤빌라 유니폼 입고 피드에다가 사진을 올려버려가지고 신뢰가 떨어졌는데, 난 솔직히 선수가 웬만해서 애를 낳으면 갱생이 된다라고 보는 편인데 얘는 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갱생이 안 됐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 텔레그래프 멜로, 첼시가 이적 시장 끝나기 전에 가르나초에 대해서 오퍼할 것으로 해서, 나는 항상 4천만 파운드가 적정가라고 말을 했지만 근데 메뉴가 4천만 파운드를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4천만 파운드 이하 가격으로 찌르는 게 당연한 스킬이 되겠죠? 3천만 파운드의 오프닝 비드를 넣어보고 거기서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해보는 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결국에는 3천만 파운드보다 훨씬 더 가격이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킵해두는 게 좋긴 합니다. 첼시가 못 팔 것 같냐? 이것도 아니긴 해. 펠릭스도 솔직히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쓴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 5천만 유로에 팔았기 때문에, 애드온 포함해서 나는 리셀 능력을 믿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소비를 해도 나는 지지를 하는 편이긴 해. 데려오고 싶으면 데려와. 괜찮은데 트러블 생겨도 이제 불만 않기. 마레스카가 또 어린애들 잘 다뤄가지고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하네. 텔레그래프 멜로, 라젠발 라입스이는 축구 에메카랑 브루와 조지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편이고 시몬스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제한이 없다. 하지만 딜 성사에 관해서 낙관적인 상황이다. 축구 헤메칸 그럴 수 있어. 리그 내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기도 했으니까 지난 시즌 잘해갖고. 브루야도 그럴 수 있어. 브루야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예쁘긴 하고 뭐 세슈코 대체로 쓰고 싶긴 하겠죠? 달리기 빠르고 피지컬 좋으니까. 조지는 왜 저러냐? 누사 선점하듯이 선점하는 건가? 내가 조지를 너무 무시하나? 난 첼시가 얘를 리셀용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를 어디서 써야 될지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떠오르지가 않아. 성골뉴스 쪽에서 공격수가 될 만한 자원이 안 나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조지를 보고서 야, 제가 뉴스에서 짱이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니까 기대가 안 돼요. ISS가 기회를 못 받아서 아쉽다. 근데 이시 사무엘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걔는 근데 보냈어야 됐긴 했어요. 타토가 첼시 갑자기 오고 싶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거기서 이시 사무엘 스미스 쓰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돈은 남아 돌고 심지어 장부상 문제도 없는 상황이야 완전히. 근데 거기서 특급 매물이 첼시 오고 싶다고 하는데 1군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동갑내기 선수를, 뉴스 선수를 챙겨보겠다. 심지어 가짜 뉴스야. 에버튼 뉴스 출신이란 말이야. 그렇게 막 애지중지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양식이야 자연산이 아니야 얘는. 그리고 임대 슬롯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저기 스트라스부르에다가 지금 900만 유로쯤에 판 건데, 팔고 나서 뭐 괜찮으면 다시 사오면 돼. 베르바이가 말합니다. 요렐 하토 이제 첼시 선수다. 네덜란드 1티에 떴고요. 얘가 오기 때문에 굳이 욕심 낼 필요도 없고. 뭐야, 기우 썬덜랜드 임대 희비고 떴어요?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썬덜랜드가 임대 보낸 거면 개 잘 보냈는데? 거기보다 더 잘 보낼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급여는 썬덜랜드가 부담하고 중요한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구매 옵션은 없다. 이게 구단이 잘 나가니까 이런 식의 갑질이 된다. 이건 약간 리버풀 냄새 나지 않아요? 리버풀이 지금 지들 1군에서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하는 거, 아니 무슨 그냥 누가 봐도 시금치고 누가 봐도 연근이고 이러는데 맛있는 거라고 그냥 강등팀들한테 강제로 입 벌려가지고 떠먹이고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연근이나 이런 거 팔 때 개 비싸게 팔아버린단 말이야. 기우도 솔직히 말해서 지난 시즌에 한 거 별로 없는데 컨퍼런스 리그 말고 기여도 없잖아.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솔직히 실질적인 기여도가 되게 애매하기도 했고, 양악 전문이었으니까. 양악 같은 경우에도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솔직히 괜찮은 공격수라면 얘가 당연히 됐어야 됐던 건데,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약체 상대로만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난 되게 저평가하는 편이었는데, 얘가 1군에서 주전,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 아무리 승격팀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중요한 자리를 얻게 된 건데 이게 되는 게 신기하네. 나는 입스위치 임대, 그러니까 지금 2부 리그로 내려간 팀 있잖아요, 맥케나의 팀. 여기서 주전을 먹으면서 임대를 가는 것도 난 되게 놀랍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썬덜랜드를 가는 거는 진짜 매우 몹시 놀라운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급여가 싸긴 할 거예요. 예. 아마 8천만 원인가 그쯤 할 거야.